이재명 정부의 빚탕감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자세하게 설명해달라 라는 댓글이 좀 자주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하긴 했는데 달리고 있어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오늘 이 내용 가져왔습니다. 뼈 빠지게 빚 갚는 사람만 바보, 빚탕감 형평성 논란. 이거죠. 항상 이겁니다.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빚탕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내건 게 바로 이거죠.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연체돼 있는 사람, 이거 빚탕감 시켜준다. 근데 소득 재산 다 보는데 도박빚도 가능하면 심사한다. 이제 빚탕감이라는 어감이 안 좋잖아요. 갚은 사람만 바보지, 이 소리가 나오기 딱 좋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도박빚도 탕감시켜주냐, 이런 얘기 나오기 딱 좋은데 도박빚은 따로 심사한다고 합니다. 도박빚까지 갚아주진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정도는 알려드리고, 자, 역대 정부는 지속적으로 빚탕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통 빚탕감을 하려면 악성 채권을 캠코가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캠코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캠코를 조사를 좀 해봤어요. 제가 캠코 부실채권 매입가율을 분석해 봤는데요. 최근 부실채권 매입 사례가 뭐냐, 바로 새출발 기금이 있습니다. 새출발 기금, 이거 윤석열 정권 때 나왔던 부실채권 정리 프로그램인데, 이 새출발 기금이 뭐냐면요, 코로나19로 부실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채권을 매입해서 장기 분할 상환 등 채무 조정을 해주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권에서 했었던 새출발 기금은 빚탕감하고는 조금은 다르죠. 채무 조정을 해준다. 그러니까 부실 채권을 사는 게 아니라 부실 우려가 있는 채권을 사는 거예요. 당초 캠코는요, 이 채권들을 명목 금액의 약 60% 수준으로 사들이겠다고 계획을 했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 빚을 졌으면 은행한테 이 채권 60만 원에 나한테 팔아,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조정을 해준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실제 집행 결과 평균 매입가율이 30%대에 급했습니다. 절반가로 후려쳐가지고 산 거예요, 은행한테. 캠코가 악랄해. 이거 조사하면서 저도 놀랬거든요. 자, 100만 원 원금의 부실채권을 캠코가 60만 원에 살게라고 계획을 발표했지만 30만 원에 샀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부실채권을 산 게 아니라 부실 우려 채권이에요. 그리고 빚탕감하고는 조금 다르게 채무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장기 분할 상환을 하도록 바꿔주는,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무너지고 자빠지지 않도록 조금 우리가 도와줄게, 요 정도예요. 좀 깎아주고 조정해주고. 그래서 100만 원짜리 채권을 30만 원 정도에 매입을 했다. 새출발 기금은 빚탕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요거다라는 걸 설명한 거고요. 과거 5년에서 10년 사이 부실채권 매입가율, 할인율, 추이를 또 조사를 제가 해봤습니다. 캠코가 지난 5년에서 10년 사이에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지속적으로 인수 정리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만 빚탕감을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캠코가 인수한 부실채권의 명목 금액 합계가 얼마냐? 16조 1894억이에요. 이걸 매입을 한 겁니다, 캠코가. 근데 얼마를 냈느냐? 은행한테 산 금액이 16조를 샀는데 얼마 주고 샀냐? 1조 1000억. 평균 매입가율로 따지니까 0.683%에 매입을 한 거예요. 캠코 얘네들 진짜 양아치야. 악랄해 되게. 우리 입장에서는 일을 잘한다? 라고 봐야겠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땐. 캠코는요, 채권 원금 100만 원당 평균 0.68만 원, 6,800원. 100만 원 빚낸 거를 6,800원에 나한테 팔어, 은행한테. 거의 강매 아닌가 싶긴 한데 부실 채권을 이렇게 사들이는 거예요. 근데 연도별로 보면 매입가율이 지속적인 하락 추세예요. 2015년에는 0.97%인데 2022년에는 0.53%야. 100만 원짜리 채권을요, 자 5,000원 줄게. 5,000원에 100만 원짜리 채권을 사가지고 소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빚쟁이를 불러가지고, 어이, 빚 있는 국민 이리 와보쇼. 내가 당신 빚 탕감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 어떻게 경제활동 할지 계획 보내.
이런 거를 하는 거야. 나도 싸게 사는 줄 알았는데 0.53%? 대박. 너무 후려치잖아. 장기 연체돼서 회수 가능성이 극히 낮은 상각 채권. 요거 상각 채권이 뭐냐면 이미 은행에서 회계상 손실 처리된 채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인수할 때는 0.53% 준다 이거야. 이재명 정부가 하려는 게 뭐죠?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요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계 부분인데 이런 소액 신용대출, 담보가 없는 채권 요건 얼마? 1% 미만입니다. 지금 캠코의 추세로 보면요 0.5%에 매입하는 거예요 이거. 자 5천만 원이면 0.5%면 얼마야? 25만 원인가? 5천만 원 빚을 은행아 25만 원 줄게. 이렇게 사오는 거야. 이게 왜냐면 은행 장부상도 이거 이미 떼인 돈이다라고 장부상 처리한 채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0.5%라도 받는 게 낫지 않아? 거기다가 정부가 내놓으라고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주는 겁니다. 사채업자나 이런 애들한테도 팔거든요. 그러면 좀 더 받겠지만 캠코가 어이 그거 사채업자한테 팔지 마. 우리한테 팔어. 이러면 꼼짝 말아요. 왜냐? 은행업은요 정부가 뒷배가 대주거든요. 특혜를 많이 주잖아. 그러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캠코한테 뜯기고 있는 게 현실이더라. 금융권에서는 캠코의 매입 가격이 기대보다 낮을 경우에 민간 채권 추심회사에 매각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될 정도로 캠코의 보수적인 가격 정책이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야, 캠코가 일 잘하더라고. 최근 0.5%에 사가고 있다. 5천만 원에 0.5%면 25만 원. 25만 원으로 5천만 원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 정부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역대 정부 일정 부분 계속 해오고 있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5천만 원 빚을 탕감시켜줄 때 세금 5천만 원을 투입시키는 게 아니다. 25만 원이면 되더라 요즘에. 25만 원 들여서 5천만 원 빚 탕감시켜주고 경제활동에 대해서 이러이런 계획 같은 걸 받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신용불량자가 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죠. 그러면 불법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현금으로 받거나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되겠죠. 최저임금을 못 받는 일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신용불량이 생기면 이 사람의 경제활동은 점점 위축되고 이 사람의 삶이 점점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 문제가 되겠죠. 거기다가 국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 사람이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 세금을 못 걷어요. 얼마나 손해야. 그러니까 5천만 원 이하 7년 이상이면 이미 은행에서도 포기한 돈 국가가 0.5%에 매입을 해서 그 사람을 불러서 이거 싹 다 없애줄 테니까 앞으로 어떻게 일하고 어디서 일하고 뭐 할지 계획 같은 것도 확답을 받고 이런 식으로 경제활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세금을 거둘 거 아닙니까? 5천만 원 꽉 채운 애 25만 원 세금 써서 빚 탕감해 줬어. 몇 달만 일하면 국가가 25만 원 세금은 이미 땡겨와요.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나라 입장에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열심히 빚 갚은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 이거야.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2금융권에서 빚을 열심히 갚고 있는 사람들 심사해서 제1금융권으로 대환대출 옮겨주는 거 이런 것들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열심히 빚 갚는 사람들이 허탈해지지 않도록 하는 작업도 당연히 병행해야 합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는 해요. 자, 그러나 어쨌든 본인이 갚으려고 하다가 못 갚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번 신용불량에 빠지게 되면 가족들이 줄줄줄줄 어려워집니다. 진짜 힘들어져요. 삶 자체가 되게 피폐해집니다. 자기 명의로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7년 이상이에요. 7년 이상. 이건 정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빚탕감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주는 느낌이 좀 안 좋죠. 열심히 빚 갚는 사람만 바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정부는요. 열심히 빚을 갚아나가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좀 챙겨주고 하기는 해야지 돼요. 근데 그게 또 간단치는 않잖아. 누구한테 뭘 주면 나는 이게 줄줄줄 나오거든요. 근데 신불자가 돼서 인생이 너무 피폐해지고 그런 삶을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다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거니까 우리가 너무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해야 결국 전체 국가적으로는 이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만 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도 윤석열 정부 때도 이명박 정부 때도 다 해오고 있었던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